하이리스크지만 하이리턴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비트만 샀으면 수익률 34, 비트9 페페1 샀으면 수익률이 86%인 거죠. 그러나 투자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빚내서 투자 절대 금지입니다. 총 자산은 100분의 1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퀀트 투자 일탕사 퀀타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주 연속으로 주말에 약반등한 후 주초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면 유동성이 부족해지죠. 부족해진다는 것은 이 거래량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럼 결국 시장이 침체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의 대원칙 중 하나인 9대1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9대1 전략이란 쉽게 말해서 투자할 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에서 하락장이 이어지면은 이 자금들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들이 사실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여기에서는 서로 자산이 이동을 합니다. 가령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채권시장에서 원자재, 원자재에서 또는 주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은 특수성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한다고 해서 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자산들을 몇 %씩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중을 정하고 그것에 맞춰 투자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자금을 전부 빼서 주식에 넣는다든지 채권에 넣는다든지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탈한 기관 자금은 당분간은 관망세를 하게 됩니다. 테더 같은 걸로 들고 있으면은 어쨌든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기관의 입장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관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투자가 저조해지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거래가 줄어드니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때와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시기에는 개인 투자자는 시장을 이탈해서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이 개인이 채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채권, 주식, 부동산 이런 전통 금융 시장이었다면 이런 하락장에는 투자를 쉬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이 가상화폐 시장은 매우 고위험 시장입니다. 고위험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죠? 가상화폐 하이 리스크 하지만 하이 리턴이다. 즉 애초에 가상화폐는 고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됐을 때 굉장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이 리턴 시장인 거죠. 위험성이 크지만 하이 리턴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침체됐다고 해서 이 하이 리턴을 포기하고 하이 리스크가 두려워서 자금을 이탈시켜서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락장이라고 해서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선물 거래는 청산의 위협이 있죠. 사실 주식, 채권, 부동산 그런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선물 투자자라면 청산의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대신 리턴도 적죠. 하지만 선물 시장은 청산이 있기 때문에 베리 하이 리스크고 하이 리턴인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평단이 여기에요. 근데 청산가가 아슬아슬해. 포지션을 정리하고 현물을 다시 사시거나 그냥 테더로 들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평단이 여기지만 청산가가 한참 아래 있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고액이 아니라면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투자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이 투자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이 9대1 전략이죠. 제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지만 저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는 제 기존 영상들이나 아래 고정 댓글에 헬스 미디어 홈페이지 하시면 퀀타 칼럼 제가 써놓은 글들 보시면 어떤 원칙으로 투자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 돌아가서 오늘 이야기할 이 9대1 전략, 이 투자 초보자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9대1의 법칙이라고 하죠. 9대1 법칙은 처음에 말했듯이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떤 비율로 배분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요약하자면 10 중에서 9는 극도로 안전한 자산, 1은 극도로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자산이 10억 있다. 그러면 9억은 부동산에, 1억은 주식에. 이러면 9대1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고 부동산은 굉장히 극도로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투자가 바로 이 9대1의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부동산 투자에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 투자할 때 9는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안전하잖아요. 서울 시내, 물론 이것도 대출 받아야죠. 이것도 위험하긴 위험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패예요. 1은 오피스텔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오피스텔 리스크 있죠. 좀 더 디테일해 보자면 이걸 아예 각 분야별로 나눌 수 있어요. 10억을 9 부동산, 이를 주식과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9 부동산을 또 나눠요. 그 중에서 또 9 부동산 중 9를 주거용 아파트, 또 그 1은 오피스텔, 그리고 1 중 9를 주식, 나머지 1을 가상화폐.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계산해볼까요? 10억에서 주거용 아파트는 9의 9니까 8.1억이죠 8.1억은 주거용 아파트. 다음에 9억에서 8.1억 빼면 얼마예요? 9천만원. 9천만원은 오피스텔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억, 1억 중 9천만원 주식하세요. 그 다음에 9천만원 주식 빼고 1천만원 가상화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자신이
하는 모든 투자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 그게 핵심이죠. 물론 이것은 총 자산이 10억이신 분들의 이야기고 내 총 자산이 1억이야. 9천만 원으로 주거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1,000만 원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또 9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나눠서 하시라는 거죠. 900만 원은 주식 같은 거.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현물이고 100만 원은 가상화폐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몰빵하지 마세요. 가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빚내서 투자 절대 금지입니다. 즉 제가 추천하는 가상화폐 투자 비중은 총 자산은 100분의 1만 하세요. 왜냐하면 부동산보다 가상화폐가 100배 이상 위험하기 때문이죠. 몰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억 있다면 1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암호화폐에서 9대1의 법칙을 또 적용시켜야 됩니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90%를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정말로 하이 리스크한 코인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솔라나 민코인들이 굉장히 버블을 터트리면서 쐈던 시기가 있었죠. 아니면 어제 상장한 코인, 이런 거에 10%를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9대1의 법칙, 대원칙을 지키면서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왜 10%를 이런 곳에 투자해야 되냐? 그거는 제가 바로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에는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파생상품은 뭐냐? 시장에서 파는 거 다 상품이죠. 주식시장에서도 파는 주식도 상품이에요. 파생상품은 상품 자체를 거래하는 게 아니고 상품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팅을 해서 뭐 이게 도박 같지만 꼭 베팅을 한다는 게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를까? 내릴까? 베팅을 하는 거죠. 베팅하는 건 뭐라고 한다? 이게 선물 계약이다. 선물 계약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물건을 받는 게 아니고 물건이 나중에 오면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오늘 석유 가격하고 오늘 중동 석유 가격하고 이게 배 타고 와서 3개월 뒤 한국 도착 가격 차이가 나죠. 근데 오늘 중동 석유 가격을 보고 사기로 했어요. 근데 3개월 뒤 한국 도착해 보니까는 석유가 싸졌어. 그러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잖아요. 왜냐면 돈을 3개월 전에 줬기 때문에. 하지만 중동에서 내가 석유를 샀는데 3개월 뒤에 한국 오니까는 그 사이에 석유 가격이 올랐어. 기분이 좋죠. 난 더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선물 계약이다. 실제 물건을 받는 날 이 계약서가 이행되는 걸 조건으로 현재 가격으로 거래를 하자고 정한 게 이 선물입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도 똑같아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뭐라고 하냐?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선물 계약에서 한 걸음 더 나은 게 옵션입니다. 옵션은 뭐냐? 이 선물 계약을 했죠. 그럼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약서를 사고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 내용을 가지고 선물 계약서를 오를지 내릴지를 정해서 이 계약서를 사고 팝니다. 이게 바로 옵션이에요. 콜 옵션, 뭐 풋 옵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옵션에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는 거죠.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수, 콜 옵션 매도, 풋 옵션 매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가상화폐 얘기 안 하고 이런 전통 금융시장 얘기를 하냐면 이걸 알아야지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돼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관들이 계약서에다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계약서를 이 프리미엄을 주고 계약서를 사는 거죠. 이게 왜 존재하냐면 결국 거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석유를 예를 들어볼게요. 석유 내가 선물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1억을 주고 3개월 뒤 물건을 받는 거예요. 현물 받는 거예요.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쟁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석유가 오르죠? 아니면 아예 문제는 전쟁이 나서 석유 없어졌어. 이게 바로 리스크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3개월 뒤니까. 자, 그럼 이 선물 계약을 한 사람은 두 가지의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석유 값이 오르거나 석유가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옵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최소한의 뭔가는 건질 수 있게. 아무 일이 없다면 계약서를 팔고 프리미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 어떤 방향을 콜 옵션을 매도했든 풋 옵션을 매도했든 기관들은 옵션마저도 뭐 ELS 뭐 이런 거 ETF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또 개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원래 옵션 거래, 선물 거래는 굉장히 고수준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현물 주식은 수익률이 크지 않죠.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금융공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의 금융공학은 결국 이 고위험 상품을 다수의 개인에게 팔아서 리스크를 낮추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금융공학의 인식은 이렇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오늘의 핵심 파생상품 관련한 ELS, ETF 이런 거 절대 사면 안 돼요. 기관들이 자기들 리스크를 개인한테 해칭하려고 파는 거예요. 사실 수 있는데 뭔지는 알고 사세요. 고위험 투자 하실 거면 가상화폐 하세요. 어쨌든 9대1의 법칙에서 원래 일은 콜옵션 매수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옵션 거래를 하려면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9대1의 법칙에서 일을 가상화폐 투자하시라는 거죠.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는 게 가장
가장 이해가 쉽죠. 올해 1월 1일에 비트코인을 샀다면 오픈 가격 42,489달러네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7월 8일 비트코인 57,000달러예요. 자, 그럼 얼마나 올랐죠? 자, 계산해 볼게요. 57,000 나누기 42489 더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수익률 34%예요. 그럼 내가 비트코인을 100만원 투자했으면 오늘 제 투자금은 134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을 90만원만 한 거야. 오늘 비트코인에 90만원 투자했을 때 오늘 제 돈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죠? 요거 곱해주면 돼요. 오늘 120만 7천원 된 거예요. 121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10만원으로 알트에 투자를 한 거예요. 페페 샀다고 해볼게요. 자, 페페 일봉을 볼까요? 자, 페페 1월 1일 얼마였냐? 0.001328구입니다. 자, 그럼 오늘 2024 0708 페페 얼마죠? 0.00866 정도 하네요. 그럼 얼마나 오른 거죠? 무려 수익률이 651%입니다. 물론 정확히는 551%겠죠. 원금 빼고 6.5배 오른 거예요. 그럼 10만원에서 얼마가 됐을까요? 바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65만 1,000원 된 거죠. 합치면 얼마죠? 비트코인 90만원 투자했을 때 오늘 121만원, 페페코인 10만원 투자했을 때 오늘 65만원, 합치면 186만원 된 거예요. 단순히 계산해도 134만원보다 높죠? 비트코인에 그냥 100만원 넣었으면은 오늘 134만원인데 비트코인 90, 페페 10만원 했으면은 오늘 186만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정리하자면 비트만 샀으면 수익률 34. 자, 비트9 페페 1 샀으면 수익률 86%인 거죠. 그러면 수익률 차이가 무려 52포인트. 이게 바로 9대1 투자 전략이다. 어차피 위험 자산에 투자할 거면 위험 자산도 똑같이 원칙을 지켜서 9대1로 투자를 하라는 뜻이죠. 방금 예시는 이제 페페를 들었지만 코인이 너무 많아요. 가상화폐가 너무 많죠. 코인마켓캡에 보시면은 정말 그 가상화폐들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뭐 최근 상장된 코인 뭐 일주일에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코인이 새로 상장된다고 해요. 9,993개 있네요. 물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결국 고위험 자산이에요. 그걸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 자산의 100분의 1. 총 자산이 1,000만원이면 10만원만 하시라는 거예요. 10만원으로 비트코인 사세요. 물론 10만원이기 때문에 더 극도로 고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해보실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어떤 알트코인을 살 것이냐 하는 내용은 제 다른 영상들에서 이제 알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다른 영상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뭐 알트코인 내용을 좀 다루기도 했어요. 그거 아니면은 제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이 테넥스 미디어 홈페이지 가시면은 제 컨택 칼럼도 있고 이 다른 분들 칼럼을 보시면은 민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 이런 거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돈을 번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장사하고 뭐 부동산 매매하고 이런 거 똑같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신 가상화폐 투자는 장점이 들어가는 노력, 들어가는 자본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거에 장점이죠. 하지만 노력은 똑같이 해야 된다. 저희 글들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주목할 코인 저희가 다 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세요. 저희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다 알려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알아야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데 왜냐면 계속 요새 하락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의 대원칙.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도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도 자산이고 부동산, 채권, 증권, 뭐 금, 뭐 다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아닌 건 뭐예요? 돈이죠, 돈. 현금은 자산이 아니에요. 보통 이 현금이란 건 뭐냐? 자산을 구입하거나 교환하거나 하기 위해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에요. 그 가치를 누가 보증해 주냐? 그 화폐를 발행한 발행자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발행자가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물론 원하는 한국 정부가 가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지는 않죠. 오르락 내리락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익만을 노린다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수익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샀는데 시장을 잘 예측해서 여기서 팔았어. 그러면은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하니까 들고 있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그럼 이게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즉 투자라는 행위는 사서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수익률 곡선으로 올리기 위한 이 움직임이죠.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의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투자의 대원칙. 투자의 원칙이 있어야지 올라갈 때 이익을 보고 내려갈 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즉 오늘 소개한 9대1의 법칙을 준수하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 수익률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고위험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비율을 통해 리스크도 관리하고 수익도 챙기는 투자인 거죠. 이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투자에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이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나의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를 우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투자는 일확천금을 벌어다 주지 않는 거예요. 즉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한다면 우상향하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9대1 법칙 이런 거 말고도 투자 법칙 많이 있어요. 뭐 8대2 법칙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법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투자 법칙은. 중요한 건 투자를 통해서 자기만의 원칙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투자라는 걸 처음 해보는, 평생 살면서 월급만 받았다, 아니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됐다, 추천하는 게 이 9대1 투자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드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시드를 키우기 위해서 부는 안전자산에, 그리고 이를 고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서 추가 수익을 얻으시란 거죠. 오늘도 이렇게 또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요령, 기술 이런 것보다는 투자를 무엇이든가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을수록 어떤 기술이 아니고 철학적인 부분을 좀 단련을 하셔서 멘탈을 지키고 강화하는 게 투자에는 더 좋다,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산 증식을 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거죠, 장담합니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술적인 부분은 그냥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거래소 사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제 다른 영상이나 저희 고정 댓글에 이 10X 미디어 홈페이지 보시면은 칼럼, 뭐 여기 아카데미 교육자료, 주목할 코인 랭킹 뉴스, 코인 뉴스, 저희 뭐 최신 소식도 다 전해드리고, 여기서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은 카카오톡 문의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아주 그냥 자세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핵심 한 줄 요약하자면 일관성 있는 투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가상화폐는 사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